예, 안녕하세요. 강원국 작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글을 잘 써야 되겠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기 글쓰기는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쟁을 잘하는 것보다는 협력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뭐 서로 뭐 점수 가지고 등수를 내고 경쟁하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말하기 글쓰기도 남을 이겨야 되고 뭐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바닥에 깔려 있다. 우선 글쓰기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그런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해보신 분들은 절대 글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뭐 상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쓰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쓰면 또 상사가 그걸 가지고 고치고 나 혼자 딱 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상사가 뭐 여러 분 있어가지고 그 단계를 또 다 거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다 또 글을 조금씩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글쓰기 과정에 다 참여하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글 쓰는 일만 뭐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되게 이런 방식으로 조직에서는 글을 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다 하나씩들 써봐.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채택하거나. 두 번째는 부분씩 써봐. 너 이 부분 쓰고 너는 이 부분 쓰고 너는 이 부분 써. 그리고 그걸 합해. 각자 자기 분야가 있어서 그걸 해가지고 합치거나. 또는 세 번째는 대표로 누가 한 명 써봐. 그리고 그 쓴 걸 가지고 다 모여. 이거에다 의견 내봐.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경우. 네 번째는 같이 모여서 말을 해요. 각자 막 말을 해.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정리를 해. 누가 정리할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서기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글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는 일단 초안을 써서 드리면 그걸 꼼꼼히 고쳐주셨어요. 같이 쓴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고치는 게 아니고 부르셨어. 그래서 구술을 해주셨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써라. 그걸 내가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같이 쓴 거죠. 이게 글은 같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쓸수록 좋다는 거예요. 혼자 쓰지 말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국민의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는 그 연설 비서관 밑에 연설 행정관이었어요. 청와대는 이렇게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이 있어요. 이게 비서관 중에는 그냥 비서관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있고 수석이 더 높은 거죠. 저는 그 밑에 말단 행정관이었어요. 행정관이 연설 쓰는 행정관이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1명이었죠. 저는 경제 연설만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분야 연설만 쓴 거예요. 근데 외교안보 통일을 쓰는 사람이 있고 정무 행정을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문화 복지 그다음에 여사님 연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역할이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내 발등에 불 끄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4명이 쓰는 거죠. 쓰면은 비서관이 평가를 하죠. 말로 안 해도 고쳐주는 거 보면 그게 점수예요. 너는 잘 썼네? 너 이렇게 엉망이야? 응? 이건 완전히 이건 뭐 거의 다시 쓰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통령의 평가는 또 얼마나 지엄합니까? 그렇죠. 그 내가 이제 막내기도 하고 제일 못 쓰니까 되게 혼났어. 혼내는 거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말로 혼내지 않으시죠. 이건 도저히 못 고치겠다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주시면 테이프를 받으면 그건 빵점 맞은 거거든요. 테이프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받을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연속해서 받으면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받아주면 아 다행이다. 그 사람은 죽을 맛이지만 연속해서 내가 안 받아서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거죠. 다행은 행복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경쟁을 시키는 사람은 없는데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걸 공유하질 않아. 아니 공유할 기회가 없어요. 남을 고쳐주고 이런 거 도와준 기회도 없어. 각자 자기 일 하는 거야. 각자 자기 일 하는 거죠. 이런 생활을 이제 3년 가까이 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사실은 1등도 불안해요. 맞아요. 1등 네. 놓칠까봐 1등이 제일 아마 힘들지도 몰라요. 좀 1등을 안 해봐서 아닌데. 잘 모르시죠? 아니 저는 지금 공감이 돼요? 정말 1등 힘듭니다. 아, 여러분 1등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옛날 생각나서 또 힘들어요 지금. 옛날 생각 때문에도. 나는 진짜니까. 어쨌든 경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경쟁에서 1등을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이 됐어요. 비서관이 딱 됐는데 그 전까지 경제 연설만 쓰고 경제만 하는 사람한테 네. 외교 안보 통일도 고치고 정무 행정도 고치고 다 고치래. 이게 비서관 되기 전과 후가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어? 실력은 그대로라고요. 비서관 뭐 계급장 하나 다뤄줬다고 갑자기 무슨 막 만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처음에는 고사를 좀 했죠.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이 없어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관들 다 모여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못 고친다. 나 모른다. 내가 고쳤다가 오히려 더 안 좋게 고치면 안 되지 않냐. 그냥 나 예전같이 행정관 역할을 하겠다. 근데 예전에는 행정관이 4명이었으니까 이제 4분의 1씩 썼다면 네. 내가 들어가면 5분의 1 되지 않냐. 여러분도 좋지 않냐. 좀 주니까 예. 대신에 비서관 역할은 5명이 같이 하자. 나도 행정관 역할 하니까 누군가는 비서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방법이 같이 모여서 고치자예요. 5명이 다 같이 하자. 같이 모여서. 옛날에는 A라는 행정관이 있으면 비서관이 고쳤는데 네네네. 이제 5명 누가 쓰건 5명이 같이 모여서 고치는 거예요. 쓴 사람이 한 문단씩 읽는 거야. 읽으면 나머지 4사람이 의견을 내주는 거죠. 뭐 요건 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 한번 추가하자. 이런 거 이렇게 바꾸자.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단 한 문단씩 고쳐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의견을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먼저 해줘요. 그거 얘기했다가 그냥 그 지적질 같은 거잖아요. 네. 응?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배려심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면은 누군가는 고쳐야 되는데, 응? 이게 지금 공동 책임이에요. 네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결국은 자기 글도 누구도 안 고쳐줘. 네. 그러니까 이제 늘 뭐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죠. 제일 물에 먼저 뛰어드는 펭귄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다들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펭귄들이. 마찬가지로 거기 꼭 용감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말문을 여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하게 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죠. 함께 글을 쓰는 것의 이점. 첫 번째요. 예전에는 초안을 하나 쓰면은 그 초안을 끝까지 나 홀로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계속 내 일이에요. 내가 책임질 일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회의에 그 5명 모이는 자리에 올리는 것까지가 내 책임이야.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 해결은 나머지 사람들이 도와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올리면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걸 내가 혼자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주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결과물이 좋아요. 내가 경제만 알고 경제연설을 쓸때 거기다 대고 누가 뭐 정무적 판단도 넣어주고 외교적 관점도 넣어주고 문화적 측면도 가미해주고 그러니까 경제 연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게 경제만 아는 사람이 경제를 잘할 수 없다. 뭐 경제 관련 연설문이 됐건 정책이 됐건 그거 하나만 알아서는 그거를 잘할 수 없다. 다른 분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결과물이 좋아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은 각자의 실력이 향상된, 왜 그러냐면 같이 모여서 고치는 시간이 학습의 시간이에요. 네. 자기가 써간 거에 대해서 뭐 고침도 받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쓰니까 더 좋구나. 아, 저런 내용도 있었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보통 2번, 3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3번 학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실전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글을 딱 놓고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 사례를 가지고 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공부죠. 진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전이니까.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되니까 상향 평준화가 됐어. 실력이 거의 같아져. 그러는구나. 예.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네. 아무리 바보도 1년간 그렇게 강훈련을 하면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혼을 내건 칭찬을 하시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없어. 같이 좋고 같이 나쁘고. 네. 그냥 공동체인 거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 돕는 관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제가 겪어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원래 본성이 누군가를 돕고 누구와 더불어서 뭔가 함께 할 때 네. 훨씬 행복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남을 막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고 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일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5년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네 분이 도와줘서. 그래서 5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역시 글은 그렇게 이제 함께 쓸 필요가 있다. 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돋보여야지, 내가 튀어야지, 내가 이런 생각, 뭐 내가 이겨먹어야지. 누구랑 할 때 이 토론을 하건 네. 뭘 할 때 이겨야지. 응? 뭐 이렇게 A안 B안 있으면 내게 채택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겨야지. 또 내가 더 많이 말해야지. 내 말의 점유율이 높아야지. 내가 중심에 서야지. 또 내가 막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경쟁하는 말하기거든요. 전체에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그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단역. 네. 우리 잘 아시겠네, 단역. 어? 행인 일을 하더라도 거기 안에 녹아 들어가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 너무 잘 알아서 더 슬픕니다. 네. 몰랐으면 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아니 조연 저기 아주 까메오 그런 역할이니까 그죠. 예. 뭐 단역이 아니 엑스트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양념 같은. 그렇죠. 더 중요해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더 중요해요. 그런 역할이 주인공보다. 네. 그래서 이 말할 때도 막 이기려 들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 뭔가 이렇게 말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화에 소외되는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 하라고 끼워 넣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가 함께 간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야말로 경쟁을 잘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협력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시대예요. 네. 서로 협력해서 다른 어디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시대라고요. 협력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려주고 내 것을 공유해주고 서로 가진 것을 섞고 예. 그러니까 융합하고 네. 이렇게 해서 더 나은 걸 만들어내서 그렇지 않은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그런 데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이제 문학 창작과나 이런 전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훈련하고 이런 네. 조직에 보면 그 합평이라고 하거든요. 합평. 평. 그 아주 그냥 가혹해요. 그냥 글 놓고 그냥 거의 만시창이를 만들어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칼질을. 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권해드려요. 글쓰기와 말하기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제 성도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3, 4, 5, 세 분, 네 분 이렇게 가깝거나 아니면 같은 뭐 구역이시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봉사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모일 때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뭔가를 하나 써서 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글을. 네. 그러니까 뭐 글이 길 필요도 없고 뭐라도 근데 하나 써서 나와. 나와서 그걸 돌려. 각자 쓴 거를 다 돌려봐. 사실은 미리 봐도 돼요. 요즘에는 뭐 단체 무슨 카톡방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거기다 올리고 한 번씩 보고 나와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거기서 막 지적질 해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4명이 모이면 일단 나 빼고 3명이잖아요. 네. 세 분 각각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해야 돼. 각각의 글에 대해서. 근데 이 글이 무조건 칭찬이어야 돼. 칭찬. 이 말이. 예? 칭찬을 의무적으로 한마디씩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지적이 쉬워요. 맞아요. 지적질이 쉬워요. 칭찬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찾아야 돼. 칭찬거리를. 너무 어렵습니다. 한 봤는데 아 여기 이쪽에 양쪽에. 어렵다. 오늘 의상이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이제 앙드레 김 복장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칭찬을. 그래서 그 사실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칭찬거리를 찾으면 네. 자연스럽게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걸 들으면 아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러면서 배우게 돼요. 예. 지적을 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잘하게 되는 길도 있지만 전혀 기분 좋게 더 잘 되는 길도 있다는 네, 거죠. 네.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쓰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여서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과정 자체가 함께 말하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뭐 수다를 떨고 그냥 자기 신변 잡기 얘기를 하는 말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좀 생각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임은 뭐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한 뭐 자기 생각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나중에 책 쓰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뭔가를 함께 쓴다는 거 거기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2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잘 알려줘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높은 사람은 많이 알아요. 예. 뭐 경험이 많건 지식이 많건 정보가 많건 많이 알아요. 근데 일을 하는 아랫사람들 뭐 초안을 쓰고 보고서 막 초안 써야 되고 막상 쓰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안 쓸 거면 알려주든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도 알려주셔야 돼. 예? 장로님도 알려주셔야 돼. 이게 소통이에요. 알려주면 잘 쓸 수 있어요. 과연 우리 뭐 교회나 우리 조직이나 우리 회사나 이런 건 잘 알려주는 조직인가? 알려주는 게 저는 이제 하나 중요하다. 이게 함께 쓰는 게 일부분이 되는 거다. 또 하나 잘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알려주는 것과 함께 잘 들어줘야 된다. 네.
들어주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을 드리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목이 딱 맺히기 시작하죠. 됐다는데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이 아셨어요. 내가 경청을 잘 못한다는 거. 내 말이 앞선다는 거. 그래서 시계에다가 침묵, 경청 이렇게 쓰고 다니셨어요. 시계에다가요? 시계에다가. 오. 이거 이쪽 저쪽에다가 다 경청, 침묵.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들어준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안 들어주시긴 하는데 2번 얘기하면 반드시 들어줬어요. 똑같은 사안을 2번 얘기하면. 오죽하면 2번 얘기하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거는 뭔가 절박한 거고 그것조차 안 들어주면은 얘기를 하겠는가 사람들이. 다 입을 닫을 텐데. 그럼 나만 손해고. 2번 얘기하면 들어준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잘 들어주는 상사를 만났어요. 6단계로 들어주세요. 1번 시간을 내서 들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들어주세요. 2번 듣고 나서 칭찬해 주세요. 아, 그 내용은 좋은 것 같다. 세 번째 보완해 주세요. 보완.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이건 이 방향으로 좀 하면 어때? 보완. 고쳐주세요. 예. 네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해보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시간 막 뭔가를 제안하고 건의하고 막 했는데 됐어. 아니야.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잘못되면 책임을 지셨어. 와. 나 몰라라 않고. 멋있네. 내 책임이다. 예. 내가 하라고 그랬고 내가 책임진다. 6번 마지막으로 잘 되면 공을 나눠주셨어. 야. 끼워주셨어 나를. 그렇게 6단계로 들어주는 상사 밑에 있을 때 제가 일을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얘기해도 행복했어요. 되겠는데 진짜. 출근길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가 두렵지가 않았어. 월요일이 기다려졌어. 행복할 것 같아. 예. 그렇잖아요.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데 내가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일을 통해서 막 나를 자아를 실현하고 그게 그런 진짜 자아 실현이에요. 네.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어떤 내 존재의 의미 이걸 느끼고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어른들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사들이 있으면 말 잘하고 글 잘 쓸 수 있다.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더 좋은 말을 이분한테 뭔가를 해서 막 하려고 노력하고 글도 막 한 번 볼 거 2번 보고 막 고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글이 쓰기건 말하기건 이제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이제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글도 함께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 뭐 특히 뭐 교회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꼭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반드시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얄밉죠. 예. 저 쳐다보고 얹혀가려고 하는 예, 얹혀가고 묻어가려는 예.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그 묻어가는 거고 내 것은 누가 도와줘서 얹혀가고 그래서 미리 안 읽고 와. 근데 그건 가만히 놔두면요 예. 어차피 도태돼요. 아. 정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돼.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이제 정리돼요. 그 무엇보다도 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질문? 질문 저요? 저는 지금 네. 대충 묻어가려고 그래요. 하나에 묻어가면 안 돼. 질문하세요. 아 묻어갈라 그랬는데 실패했네. 아, 하필이면은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묻어갈라. 저는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글을 쓰려 그래도 그 주위에 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아니 반대로 제가 이제 아까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어.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같이 쓸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땐 또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모으세요. 아, 모아야 돼요, 그냥. 네. 근데 대신에 모을 때 거기 이제 커피값도 내시고 베푸셔야지. 베풀지 않으면 안 모여요. 예. 베풀기도 하고 솔선수범 해야 돼. 제일 열심히 준비해 와서 모범을 딱 보이시고 일찍 내가 보일 때 그려줄 것 같지 않아.
근데 진짜 사람 잘 보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그 말하기도 글쓰기도 함께다. 혼자 하지 말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